이 공간에 도달했다면 그것은 알고리즘의 우연이나 피상적인 호기심 때문이 아니다. 더 깊은 이유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용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공명이 너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다. 너의 내면에서 어떤 것이 답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그것을 설명하기도 전에 몸은 이미 알고 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정지로만 보는 곳에서 움직임을 감지하는 너의 존재의 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직관은 불편하더라도 깊은 곳에서 말할 때 거의 틀리지 않는다. 아마 지금 너는 주변에 이상한 침묵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시간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멈춤. 어떤 순간에는 끝으로 오해될 수도 있는 정적. 그러나 처음부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침묵은 공허도, 버려짐도, 결말도 아니다. 그것은 시야가 닿지 않는 곳에서 어떤 본질적인 것이 익어가는 의미로 가득 찬 농밀한 공간이다. 모든 중요한 일이 소음과 함께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진실들은 침묵 속에서 익어간다. 즉각성을 학습한 인간의 마음은 흔히 말의 부재를 무관심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영혼을 건드리는 연결에서는 규칙이 달라진다. 메시지나 지속적인 존재로 측정되지 않고 길고 조용하며 깊이 변형시키는 내적 과정으로 측정되는 인연이 있다. 만약 이 중 어떤 것이 너에게 울림을 준다면 구독하고 하트를 남겨라. 이 간단한 행위는 이 공간이 살아있도록 도우며 마찬가지로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게 해준다. 깊은 심리학의 가장 통찰력 있는 사상가 중 한 명인 칼 융근 진정한 연결이 무시할 수 없는 내적 힘들을 활성화한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사랑뿐 아니라 그림자도 깨운다. 두려움, 상처,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숨어있는 심리적 부분을. 누군가가 진정한 강도로 네 삶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불편한 거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은 그 거울 앞에서 사랑하는 법을 모르며 오직 도망치는 법만 안다. 자기 자신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그래서 침묵이 항상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 그것은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내적 싸움의 신호다. 반복되는 생각들, 억눌린 감정들, 안에서 밖으로 밀고 나가며 출구를 찾는 진실들. 네가 느끼는 이 불안은 상상이 아니라 정렬되고 있는 실제 움직임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네가 자신을 배신하지 않고 침묵을 읽는 법을 배우는 동안 그 사람은 말할 준비를 하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진실들이 있기 때문이다. 논리는 모두가 각자의 길을 갔다고 말하지만 영혼은 연결이 진짜일 때 그렇게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 형태를 바꾸어 더 농밀하고 더 심리적이며 더 조용해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인연이 있다. 그것을 사소한 디테일에서 느낄 수도 있다. 예고 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부르지 않았는데 찾아오는 가슴의 감각. 그것은 로맨틱한 향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정서적 기억이다. 너의 내면은 연결이 죽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단지 안으로 후퇴했을 뿐이다. 지울 수 없는 이 확신은 약함이 아니다. 섬세한 감지다. 에너지는 거리도 합리적 결정도 이해하지 않는다. 두 감정 필드가 깊이 얽혀 있으면 그들은 언어 아래에서 계속 소통한다. 네가 네 마음으로 너보다 오래된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너는 이미 그 메시지를 이해한 것이다. 외부의 침묵은 다른 사람이 겪는 강렬한 내적 활동과 일치한다. 맴도는 생각들, 밤의 의심들, 더 이상 유지하려 했던 삶에 맞지 않는 감정들. 네가 겪는 일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다. 기다림, 불편함, 새벽에 떠오르는 질문들은 정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삶은 이 공간들을 이용해 너를 안쪽에서 재정렬하여 외부에서 신호를 찾는 것을 멈추고 너 자신을 인식하도록 만든다. 이 상황은
너를 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네가 마땅히 받을 가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네가 침묵을 거절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과정으로 보기 시작할 때만 일어난다. 진정한 침묵은 부화기처럼 작동한다. 평온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네가 자신의 질문들과 씨름하는 동안 상대는 네가 볼 수 없었던 내적 붕괴를 겪고 있었다.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생각들, 아프기 시작한 결정들, 부서지기 시작한 삶의 구조. 깨달음은 늦게 오기도 하지만 올 때는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온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은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하고 있다. 이는 단지 그리움 때문이 아니다. 너무 오랫동안 미뤄온 진실을 인정하는 문제다. 말하지 못한 말들, 억눌린 감정들, 메아리처럼 반복해서 돌아오는 생각들. 진실은 늘 빠져나갈 길을 찾는 불편한 성질을 갖고 있다. 내적 압력이 두려움을 넘어설 때 침묵은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라 긴급함이 된다. 도망치기, 침묵하기, 멀어지기. 이것들은 사랑의 부재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다. 금이 가기 시작한 정체성을 지키려는 서툰 시도들이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통제력을 잃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깊은 연결 앞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 얼어붙기를 선택한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은 종종 증폭되어 돌아온다. 그래서 부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단지 피할 수 없는 것과의 대면을 늦췄을 뿐이다. 깊은 심리학의 관점에서 윤근 이를 명확히 설명했다. 누군가가 너의 그림자를 깨울 때 그는 너의 변화 가능성도 깨운다. 그러나 성장은 혼돈 다음에 온다. 상대는 너와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웠다. 오래된 두려움들,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 부족하다는 감정과. 그리고 이 내적 싸움은 조용하지만 네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감지하게 되는 흔적을 남긴다. 어쩌면 너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언제 모든 것이 바뀌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이다. 이 질문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스스로를 책임지려는 습관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잘못이 없었다. 영향이 있었을 뿐이다. 너의 존재는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던 층들을 움직였다. 누군가가 자신이 느끼는 것을 통합하는 법을 모를 때 그는 강도를 위협으로 오해한다. 침묵은 그의 방어였지 최종 결정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너에게 기다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지혜롭게 관찰하라고 요구한다. 불안하게 기다리는 사람의 역할에서 벗어나 이해하는 사람의 위치로 이동하라고. 설명을 쫓는 것을 멈출 때 무언가가 정렬되고 에너지가 바뀌며 너 안에서의 이 재구성이 연결의 반대쪽에도 영향을 미친다. 통제가 아니라 일관성을 통해. 이것들 중 어느 것도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변화를 보장한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무엇이 일어나든 너는 더 이상 평화를 느끼기 위해 답을 필요로 했던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지점에 도달하면 미뤄졌던 대화들이 나타나거나 힘을 잃기 마련이다. 윤기 말했듯이 의식되지 않은 것은 운명으로 반복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것이 의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시점에서 마음은 빠른 확신을 원하지만 과정은 서두름에 반응하지 않는다. 말이 되기 전에 두려움, 죄책감, 부정의 단계를 지나야 하는 내적 결정들이 있다. 네가 이 관심을 감지하는 것은 네가 한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침묵이 길어질 때 그것은 항상 사랑의 부재가 아니다. 때로는 통로 없는 진실의 과잉이다. 그리고 심신은 압도되면 부서지기 전에 침묵을 선택한다. 이상한 것은 그가 멀어지려 하면 할수록
공허함이 더 분명해졌다는 것이다. 느낀 것을 통합하지 않은 채 구축한 삶은 낯설고 무겁고 인위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작은 신호들이 있다. 짜증, 지속적인 불만족, 더 이상 맞지 않는 역할을 수행하는 듯한 느낌. 누구도 영원히 가면을 쓸 수는 없다. 몸은 대가를 요구하고 마음은 고집하며 결국 마음은 일관성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불편한 진실이 나타난다. 모든 사람이 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아는 것은 아니다. 많은 이들은 상처에서, 자신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통제의 필요에서 사랑한다. 네가 무대에 등장했을 때 너는 이 연약한 균형을 깨뜨렸다.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인 것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짜는 항상 정서적 책임을 요구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제때 배운 것은 아니다. 한편 너 역시 이 과정에 의해 변화되었다. 아직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관계를 바라보는 너의 방식은 더 정교해졌다. 너는 더 이상 쉽게 이상화하지 않고 빈 설명들을 추적하지도 않는다. 침묵은 너를 너 자신을 듣도록 강요했고 어디에서 너무 많이 주었고 어디에서 결핍해서 기대했는지 인식하게 했다. 이 내적 조정은 핵심이다. 왜냐하면 이는 앞으로 다가올 것과 너의 관계 맺는 방식을 새롭게 규정하기 때문이다. 의식적인 기다림은 수동성이 아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관찰이다. 그것은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생각이 반복되는지, 어떤 감정이 활성화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네가 자신을 배신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무언가가 강해지고 이 내적 힘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다. 깊은 연결은 전략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에 반응한다. 내면의 자리를 바꾸면 관계는 스스로 다시 배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침묵은 침묵하는 사람에게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더 이상 방어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전에는 보호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정체처럼 느껴진다. 마음은 출구를 찾기 시작하고 가슴은 밀어붙인다. 진실은 목소리를 요구한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순수한 심리학이다. 감정이 처리되지 않으면 표현할 길을 찾고 대개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드러난다. 서툰 한 문장, 미뤄진 대화, 예상치 못한 제스처로 나타날 수 있다. 항상 극적이지는 않지만 많은 것을 드러낸다. 그 순간 너는 이것들이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모든 침묵, 모든 의심의 밤, 모든 내적 조정은 너에게 자신을 잃지 않고 듣는 법을 준비시켰다. 그리고 이 준비는 패턴을 반복하는 것과 품위 있게 한 사이클을 마무리하는 것의 차이를 만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제라는 환상을 내려놓는 것이다. 상대가 언제 준비될지는 결정할 수 없지만 그 순간에 너는 어떤 사람일지를 선택할 수 있다. 두려움에서 나온 말은 모두 아프다. 명료함에서 오는 침묵은 심지어 가르친다. 진짜 질문은 더 이상 그 사람이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드러난 진실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무언가가 풀리고 가슴이 열리고 호흡이 깊어진다. 더 이상 누군가가 너를 완성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이해하게 되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꾼다. 관계는 감정적 피난처가 아니라 정직한 거울이 된다. 지속성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약속한다. 결과가 어떻든 돌이킬 수 없는 이득이 있다. 너는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흥정하지 않고 강렬함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않으며 너를 축소시키는 것을 운명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는 모든 말은 의미가 있거나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왜냐하면 명료함으로 자신을 선택할 때 침묵조차 너의 평화를 흔드는 힘을 잃기 때문이다.
이 과정의 이 시점에서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일이 일어난다. 과거에서 신호를 찾는 것을 멈추고 현재를 정직하게 바라보기 시작한다. 더 이상 그가 돌아올까라고 묻지 않고 이 일은 나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라고 묻는다. 이 내적 전환은 작은 일이 아니다. 상처가 더 이상 너의 결정을 이끄는 순간이다. 초점이 바뀌면 에너지가 정렬되고 이전에는 부재로 아프게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더 진실한 것을 위한 공간처럼 느껴진다. 상대는 이 변화를 알지 못해도 본능적으로 감지한다. 무언가가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다. 침묵은 같은 효과를 내지 못한다. 거리는 같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어떤 역동성이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면 변화하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압력은 대개 의식을 앞으로 밀어낸다. 네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상호적이지 않던 것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불편한 역설이 나타난다. 대개 연락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공허함에서가 아니라 평온함에서 기다릴 때 온다. 그 순간 관계의 진실이 드러난다. 감정적 긴급함이 아니라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야 비로소 진짜 대화가 가능하다. 결핍을 메우려 하지 않고 진정성을 표현하려는 대화가. 말이 올 때 그것은 감정적 무게를 동반한다. 고백, 변명,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는 시도들. 잃지 않고 듣는 것이 중요해진다. 침묵이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벌하기 위한 것도 구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명료하게 보는 것이다. 감정적 성숙은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아니라 사랑하면서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로 측정된다. 그리고 말이 오지 않더라도 배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너는 더 이상 마무리를 위해 외부의 확인을 기다리지 않는다. 과정은 이미 너를 중심으로 돌려놓았고 상실의 두려움에서 거래하던 너의 부분들을 보여주었다. 이 자각은 후퇴하지 않는다. 통합되고 그로부터 앞으로의 관계는 달라진다. 더 단순하고 더 정직하며 두려움에 덜 얽힌다. 이 지점은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순간이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감정 세계에서 존재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 침묵을 판단으로 읽지 않고 정보로 읽는다. 이 미세한 읽기는 과거의 반복에서 너를 지켜준다. 어쩌면 뒤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자랐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의심의 밤들은 너를 성찰로 훈련시켰고 정지의 순간들은 너에게 자신을 듣게 했다. 모든 내적 경계는 너의 존엄을 강화했다. 진짜 성장은 언제나 확장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때로는 맑은 고독처럼 느껴지지만 그 속에서 내적 힘이 응고된다. 삶이 너에게 다시 깊은 연결을 내밀 때 너는 더 이상 맹목적 기대 속에서 들어가지 않는다. 존재로 들어간다.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안다. 또한 더 이상 무엇을 참지 않을 것인지도 안다. 이 명료함은 너를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만든다. 의식적인 선택은 고양된 형태의 자기애다. 이 상태에서 모든 미완의 대화는 극적이지 않게 된다. 더 이상 약속을 찾지 않고 일관성을 찾는다. 강렬함을 좇지 않고 정서적 안정성을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이것은 관계의 역학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다. 중심을 잡은 사람 앞에서 누군가는 더 이상 혼란으로부터 행동할 수 없다. 드러나거나 물러날 뿐이다. 이렇게 한때 아프게 하던 침묵은 선생이 된다. 멈추는 법, 깊이 보는 법, 상처에서 반응하지 않는 법을 가르쳤다.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훈련시켰다. 그리고 그 배움은 지워지지 않는다. 끝이 어떤 모양을 취하든 핵심은
이미 너 안에서 일어났다. 이제부터 오는 것은 부족이 아니라 선택이다. 이 지점에서 새로운 감정이 나타난다. 순진한 희망도 체념도 아니다. 명료함이다. 원하는 것과 진짜로 너를 영향하게 하는 것을 구별하기 시작한다. 침묵은 더 이상 너를 행동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선택으로 초대한다. 그 선택은 몸속에서 단단하게 느껴진다. 서두름도 긴박함도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너는 더 이상 너 자신과의 특정 경계를 넘지 않으리라는 걸 아는 데서 오는 낯선 평온만이 있다. 이 평온은 무관심이 아니라 통합이다. 경험이 억지 결론 없이 가라앉도록 허락했다. 복잡한 감정을 도망치지 않고 견디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감정적 성숙이다. 그동안 상대는 자신의 과정과 싸우고 있을 것이다. 진짜였던 관계에서는 누구도 상처 없이 나오지 않는다. 피하던 감정은 이제 정면으로 보기를 요구한다. 깊은 심리학에서는 이런 순간을 정체성의 전환이라 부른다. 너는 관계 이전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무언가가 재조직된다. 사랑하는 방식, 기다리는 방식, 듣는 방식이 바뀐다. 미래의 약속에 자신을 잃지 않는다. 현재를 더 많이 의식하며 살고 이 존재감이 너의 새로운 기준이 된다. 조용하고 단단하고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재회가 일어난다면 너는 즉시 차이를 느낄 것이다. 말은 다른 무게를 가지게 된다. 시선은 본질을 피해가지 않는다. 그리고 흐르지 않는 것을 설득하거나 유지할 필요도 없다. 너는 온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기대가 아니라 진실에서. 이것은 가장 어려운 대화마저 변화시킨다. 그리고 만약 재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언가가 부드럽게 닫힐 것이다. 상실이 아니라 늦게 찾아온 필연적 이해로서. 모든 관계가 머물 운명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어떤 관계는 너를 깨우고 오래된 패턴에서 꺼내고 사라지지 않고도 얼마나 느끼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온다. 이 배움은 너의 시간 감각까지 새로 정의한다. 더 이상 멈춤을 후퇴로 보지 않고 준비로 본다. 내적 우선순위가 정렬되는 비옥한 공간으로 본다. 과정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조급함은 녹아내리고 그 신뢰는 고요하지만 강력한 개인적 힘이 된다. 조금씩 기억은 아픔을 멈추고 중립적이 되고 심지어 감사함이 된다. 부족을 활성화하지 않고 통합된 기억을 깨운다. 이것이 내적 마무리의 신호다. 모든 말이 끝나서가 아니라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이야기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에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너는 어떤 본질적인 것을 이해한다. 모든 침묵이 약속은 아니지만 모든 침묵은 가르친다. 말 너머를 듣는 법, 에너지와 일관성과 존재를 읽는 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 능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교해지고 성숙한 직관의 일부가 된다. 이 자리에서 너의 가치는 더 이상 누구의 대답에 달려있지 않다. 너는 더 이상 명료함을 구걸하지 않는다. 너 자신이 명료함이 된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혼란 속에서 너에게 다가올 때 너는 그것을 즉시 알아차린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머물지 않을 뿐이다. 이것 역시 행동으로 드러나는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는 소음 없이 정돈되는데 처음에 네가 상상했던 방식이 아니라 네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했던 방식으로 정돈된다. 침묵은 제 역할을 다했고 너를 다시 너에게 돌려주었으며 이 단단한 뿌리에서 앞으로의 모든 말은 환영받을 것이다. 오늘 필요한 이유는 이제 네가 알기 때문이다. 내 평화는 다른 누군가가 무엇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이 지점에서 너 안의 무언가는 시나리오를 앞서 예상하는 일을 멈춘다. 더 이상 미래의 대화를 상상하지도 않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대답을 연습하지도 않는다. 현재는 충분해지는데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달리기를 멈추면 몸이 쉬고 그 쉼은 단순한 진실 하나를 드러낸다. 너는 누군가가 와야만 온전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너 스스로를 떠나지만 않으면 된다. 감정적 성숙은 좀처럼 요란하지 않다. 스스로를 알리지도 설명하지도 않는다. 더 이상 참지 않는 것들, 더 이상 추적하지 않는 것들. 과거에는 너를 압도했던 것을 지금은 차분하게 바라보는 방식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불편한 멈춤들, 무감각 없이 마주한 침묵, 과거라면 도망쳤을 자리에서 머무른 선택들이 쌓여 이루어진 결과였다. 아마 이제 왜 이 경험이 필요했는지 이해할지도 모른다.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찾기 위해서였다. 머무르기 위해 오는 만남들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내적 과정을 깨우기 위해 오는 만남들이 있다. 그들이 역할을 다하면 물러난다. 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무리로. 여기에 저항하는 것은 고통만 길게 만든다. 받아들이는 것은 새로운 에너지를 풀어준다. 여기서부터 사랑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기를 멈추고 너 자신과의 일상적 연습이 된다. 너는 자신을 더 잘 듣게 되고 자신을 덜 밀어붙이며 죄책감 없이 아니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드라마 없이 물러나는 법을 배운다. 이 내적 일관성은 밖으로 투영되기 시작한다. 혼란스러운 관계 역학은 힘을 잃고 명확한 관계들이 다가온다. 우연이 아니라 공명 때문이다. 처음에 그 침묵을 돌아보면 더 이상 그것을 위협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너의 더 의식적인 버전이 시작된 전환점, 문턱으로 보일 것이다.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그곳에서 변화했을 뿐이다. 의식 안에서 변화한 것은 상처로 돌아오지 않고 통합된 지혜로 돌아온다. 아직 향수의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이 내 성장을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기억하는 것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느끼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차이는 이제 네가 감정 안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정을 지나가며 관찰하고 흘려보낸다. 이 능력은 이전에 너 안에 없었다. 침묵 속에서 길러진 것이다. 누군가 감정적으로 자신을 붙잡는 법을 배우면 구원자나 외부의 설명을 찾지 않게 된다. 자신 안의 세계에 책임을 지게 되고 이 책임감은 부족함이 아니라 존재로부터 오는 깊은 매력을 지닌다. 그 자리에서 관계는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라 온전한 두 사람이 만나는 진짜 만남이 된다. 아마 지금 이해할 것이다. 아픈 모든 것이 말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떤 경험들은 그저 통합을 요구할 뿐이다. 침묵은 네가 배워야 했던 언어였다. 침묵은 말하지 않은 것을 읽는 법을, 외부 증거가 없어도 네가 느끼는 것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 신뢰는 이제 쉽게 부서지지 않는 내적 닻이 된다. 이 관점에서 삶은 덜 반응적으로 느껴진다. 반응하는 대신 응답하고 견디는 대신 선택한다. 이 미묘한 전환은 모든 것을 재정의한다. 더 이상 상실의 두려움에서 관계를 쌓지 않고 의식적인 나눔의 욕망에서 쌓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모든 것을 바꾼다. 이렇게 너는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누군가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일을 멈추고 스스로를 명확하게 듣기 시작했다. 침묵은 자신을 적이 아니라 까다로운 스승으로 드러내며 그 순환을 마쳤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던 순간에 네가 누구였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버전의 너, 단단하고 존재하는 너는 앞으로의 모든 관계가 의미를 갖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기반이다. 이 지점에 이르면
모든 끝맺음이 외부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너 자신과 정렬될 때 일어나는 마무리들이 있다. 두려움은 사라지는데 더 이상 타인의 대답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네가 달라지고 네 걸음이 달라진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네가 바뀐 것이다. 그리고 이 조용한 변화는 우선순위, 관계, 선택을 소리 없이 재구성한다. 예전에는 기다림처럼 보이던 것이 이제는 명확한 내적 방향처럼 느껴진다. 대화가 온다면 너는 자신을 잃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는 법을 알 것이다. 약속도 구원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존재로 듣고 진실로 대답할 것이다. 오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너는 마무리와 설명을 혼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감정적 존엄성이 완벽한 결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적 일관성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 일관성은 이야기가 네가 기대한 대로 쓰이지 않을 때에도 너를 평화 속에 있게 한다. 이 배움은 일상 속에서 드러난다. 누구에게 접근을 허용할지, 언제 충분하다고 말할지, 무엇이 명확히 울리지 않을 때 얼마나 자연스럽게 물러나는지. 이것은 냉기가 아니라 분별력이다. 삶은 강요하지 않고 진정성을 알아보는 법을 가르쳤다. 이 배움은 잊히지 않고 나침반이 된다. 징후를 쫓는 일을 멈추는 것에는 깊은 해방감이 있다. 침묵은 이제 너를 도전하지 않고 너에게 정보를 준다. 어디서 고집을 버려야 하는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보여준다. 그 자리에서 사랑은 해석의 게임이 아니라 의식적 행위가 된다. 너는 이상화하지 않고 관찰한다. 서두르지 않고 선택한다. 이 선택은 멈춤 속에서 길러진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다. 돌이켜보면 이 이야기가 실수가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하나의 문턱이었다. 너를 다른 방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었던 자기 인식의 수준으로 데려갔다. 불편함은 명료함의 값이었고, 명료함은 한번 획득되면 협상되지 않는다. 존중받는다. 그것이 더 깨끗하고 정직하며 진짜인 관계들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배움은 완전히 통합된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너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너는 그것을 체현하고 있고, 이 체현은 너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종류를 바꾼다. 절박함을 끌어오지 않고 명확함을 끌어온다. 혼란스러운 것은 멀어지고 명확한 것은 남는다. 운 때문이 아니라 성숙한 감정적 공명 때문이다. 윤근 진정한 성장은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져올 때 일어난다고 경고했다. 이 침묵은 그 역할을 완수했다. 패턴, 두려움, 욕망을 산만함 없이 바라보도록 강요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이전에는 운명처럼 보였던 순환을 끊었다. 이름 붙이지 않는 것은 반복된다. 통합되는 것은 해방한다. 그리고 너는 통합을 선택했다. 이 성찰이 너를 동행한다면 나는 나를 선택한다 라고 댓글을 남겨라. 이 단순한 제스처는 이 공간이 자신의 침묵을 지나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의식을 나누는 것 또한 변화를 일으킨다. 이제 너는 영혼의 시간을 읽을 줄 안다. 언제 말해야 하는지,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우아하게 물러서야 하는지 안다.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기 사랑 때문이다. 그 자리에서 스스로를 지킬 때 삶은 다르게 반응하고 오는 모든 말들은 너를 규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태기 위해 오게 된다. 이제 너의 중심은 더 이상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 중요한 마무리다. 누군가가 말해주는 마무리가 아니라 네가 체현하는 마무리.
마지막으로 윤기 옹호했던 명료함과 함께 너는 단순하고 단단한 선언을 품고 나아간다. 나는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선택한다. 이제부터의 모든 관계는 의식적 선택이거나 혹은 아무것도 아니다.